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관련자들이 여러분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들은 국회의원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사익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아마 국익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공영훈 후보, 그리고 양부남 후보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민의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부적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을 받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아빠 찬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부동산 투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득화가 양극화되다 보니까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문석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있죠. 양문석 후보. 양문석 후보가 불법 대출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본인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항변하고 나섰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편법 불법 대출이 한둘이 아니라 누구나다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폭등이 유발되는 겁니다. 임대료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런 문제들로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의 강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미추홀구,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모든 도시에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세 사기로 말이죠. 수천억 전세금을 뺏겨가지고 깡통 전세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모은 돈을 말이죠. 하루아침에 날렸으니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문석 후보는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15억이 넘는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 일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2020년도에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말이죠, 11월 달에 대부업체에서 6억을 빌렸어요. 대부업체에서 빌리면 이자가 얼마나 비쌉니까? 투기 목적으로 산 거 아니에요, 급하게. 그래 놓고 이제 대구에서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11억을. 불법 대출이에요, 그거. 아니,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왜 대구에 가서 대출 받았어요?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연고자가 있던 외압을 넣던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나 양 후보는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는 그래요. 남한테 사기 친 일이 없다. 사기 쳐가지고 남에게 피해 준 일이 있느냐 하고 반발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문석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영훈 민주당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그 후보 있죠. 그리고 양부남 후보는 광주 서구을에 출마했어요. 여러분, 이런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부동산 억제 정책 억제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강화하는데 입법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공영훈 후보는요, 2017년도입니다. 서울 성동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가지고요, 2021년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은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전날 당시 군복무하고 있는 22살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증여세는 제대로 냈겠죠. 그리고 양분화 후보입니다. 광주 서구울에 출마한 양분화 후보는 2003년도 한남 3구역 뉴타운 지구가 지정된 후에 이듬해 양 후보 배우자 명의로 용산구 한남 3구역 내 지하 1층, 지상 3층 단독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9년 그 당시 아들 25세, 23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이런 분들이 22대 국회의원에 입성한다면 정말 그들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세우겠습니까? 이런 관련 후보자들은요,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말이죠, 그 국민의힘이 되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되었던 그 당의 정책, 미래 발전적인 그런 그 정책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후보들의 그런 품격 있는 후보들, 양심이 올바른 정치인들, 깨끗한 정치인들, 이런 부조리가 없는 정치인들, 이런 후보들을 가려서 여러분들이 선별해야 올바른 참정권이 행사가 되는 겁니다. 정말 22대 국회의원은요, 정말 잘 뽑아야 돼요. 이거 대한민국 4월 10일 날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전체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소중한 한 표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